일단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렴한 신차를 원하던 분들이 분명 많으셨을 겁니다. 2023년은 특히 신차 가격 때문에 예민했던 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은 반대로 저렴한 신차가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저가형 전기차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도 많이 출시될 거라는 거,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도 여기에 뛰어든다는 게 가장 크고요. 전기차가 저렴하게 나오면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다른 제품군들도 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건 다양한 신차, 그리고 이 신차들의 가격 경쟁이 굉장히 볼만한 해가 될 거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차주들이 간절히 바랐던 게 하나 있는데 아쉽게도 2024년에도 역시 딱히 뚜렷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출시되는 신차 리스트를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신차 시장이 돌아갈 거라는 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2023년에 출시를 알리고 본격적인 판매가 새해에 시작되거나 아예 출시와 판매 모두 새해에 이뤄지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수입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브랜드들까지 뛰어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소유하는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대중화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는 개념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2024년에는 특히 2천만원에서 4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할 거라고 하죠.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보조금 포함 2천만원대까지 시작 가격이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기아는 현대차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소형 SUV인 EV3랑 크로스오버 세단인 EV4도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EV3는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토리스 전기차가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원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가격을 생각하면 3천만원 초반대까지 가능하도록 가격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V4도 비슷한 가격대로 2024년 말쯤 출시될 거라고 하고 EV5도 출시되는 해이기도 해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KGM은 두 종의 신차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언급해드린 토레스 쿠페, 이건 아직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일 유력한 건 토레스에 들어가는 저공해 3종 가솔린 엔진이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차랑 동시에 토레스 픽업 트럭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격도 한몫한다고 보는데 KGM 가격이 항상 그렇잖아요. SUV보다 픽업 트럭이 더 저렴합니다. 렉스턴보다 렉스턴 스포츠가 대략 15% 정도 저렴하거든요. 이 계산대로라면 토레스 전기차가 보조금 포함 3천만원 중반대니까 토레스 픽업 트럭은 보조금 포함 2천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한 전자 장비 오류, 그리고 이름 체계와 같은 회사 정체성 문제만 잘 정리하면 토레스 픽업 트럭이 또 한 번 가격으로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쉐보레도 신차가 있죠. 이코녹스 EV가 2024년 중에 국내에도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미국 시장 시작 가격이 약 4,500만원부터니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가격, 적용 가능한 보조금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실구매 가격은 4천만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격이나 스펙을 보면 테슬라 모델 Y 중국산 모델하고 경쟁하게 될 거고, 이외에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1이라 불리는 신형 하이브리드 SUV, 볼보는 EX30, 친환경차를 제외하면 E클래스 풀체인지까지 거의 60여 종에 달하는 신차가 출시되는 한 해입니다. 국산차는 20여 종, 수입차는 40여 종, 전기차는 20종 이상이거든요. 신차 3종 중 1종은 전기차가 된다는 거죠. 워낙 신차가 많아서 그런지 2024년 자동차 판매량 전망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수 판매량만 줄어들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자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출 물량이 270만 대에서 275만 대로 늘어날 거라고 하고, 수출액은 688억 달러였던 게 715억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하죠.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량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 통계를 봐도 동일합니다. 일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저가형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보급량이 늘어난다고 전망할 수 있는 거고, 수출액 내지는 판매량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글로벌 시장은 인프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보니 중간급 이상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국내에서도 저가형 전기차,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도 나선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미 전기차 타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단순히 가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아니라는 걸요. 신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종류가 많은 것 또한 기다리고 있던 분들한테 축하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수 판매량만 감소하는 이유, 이 소리는 결국 전기차 수요가 2024년에도 국내에서는 크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 소리이기도 한데,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관련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전기차 정책 관련 브리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매 보조금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충전기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쓸 것이며 기대 효과는 이렇다 이런 내용이 가장 앞으로 나오고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4년 보조금 관련 내용을 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일단 정비 인프라도 문제인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충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가끔 보면 야 나는 안 불편한데 왜 호들갑이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만큼 의미 없고 이기적인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보다 충전기 보급량이 더 적고 보급량도 문제지만 여기에 충전기 품질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무엇보다 어떤 충전기를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보급량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있냐 이거죠.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새해에는 그나마 나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기대치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 기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는 게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명하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보급 목표를 실제 보급 대수가 절반도 못 채웠기 때문에 수요와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조치란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률이 더딘 이유를 충전기 인프라 부족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충전기를 늘릴 건지에 대한 내용도 주거지에 완속 충전기 43만 기, 직장인은 3만 기, 근린 생활시설에는 급속 충전기를 2만 5천 기까지 설치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누적 123만 기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설치 숫자에만 집착할 거냐 이겁니다.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1톤 전기 트럭이 늘어남에 따라 각 차고지의 충전기를 늘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전기차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충전기 개수만 늘려서 뭐 하냐는 겁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것도 너무 기초적인 문제고 인프라 해결이라고 하려면 주거지역 주차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정작 근본적인 내용은 없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적은 주차면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부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타워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고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서 주차타워 단위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겸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던가요. 이건 기존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도 됩니다. 공영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 한 층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아예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타워 형태로 만들어서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든다고 하던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차들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 투트랙으로 주차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충전 인프라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충전기 보급이 초반에 많아야 한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도 설치 대수에만 집중했지 설치하는 충전기 품질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자료만 봐도 너무 웃긴 게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OECD 국가 중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 비율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차주들은 충전 대란을 외치고 충전기 고장 경험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며 충전 인프라 스트레스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산다는 말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와 실제 경험에 거리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걸 통계 착시 내지는 무슨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1톤 전기 트럭이 늘어나는 게 진짜 문제였잖아요. 왜냐면 가뜩이나 얘는 주행 가는 거리도 짧고 보급량도 늘어나면 한 번에 크게 늘어나다 보니 충전 대란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LPG 트럭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고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알아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걸 못 따라가냐 이겁니다. 구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구매 보조금은 흐지부지 해버리면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제조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출 겁니다. 이미 테슬라가 저렴해야 잘 팔린다는 걸 증명했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렇게 명확한 방향도 없이 보조금을 운영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는 차고지에서 충전이 가능한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위주로만 보급이 늘어날 거란 거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이어서 자국판 IRA를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보급이라도 제대로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 기업들은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너무 발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인프라 증설과 민간기업 사이의 경쟁을 어떻게 부추겨야 할지 고민하고 이게 실제 정책으로 나올 때라고 보고요. 이게 늦어진다면 아무리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나와도 하이브리드 차 수요를 따라가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